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알림이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소셜미디어 피드는 밤새 쌓인 타인들의 화려한 일상으로 가득하고, 끊임없이 울리는 업무 관련 메시지와 긴급한 사회적 이슈들은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정보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성공적으로를 외치는 듯하고, 우리는 그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과 초조함에 시달립니다. 마치 세상을 능동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속도에 끊임없이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스티븐 코비는 그의 명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자유와 힘이 존재한다. 이 말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자동 반사 장치처럼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불안에 떨고, 소셜미디어의 유행에 따라 나의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외부의 줄에 이끌려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외부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비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의식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동물들은 자극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극을 인지하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인간만이 가진 진정한 자유이자 힘입니다. 이 공간을 넓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에 밤잠을 설치고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중심은 외부, 즉 외부의 자극과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내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외부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이 여정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을 가질 수 있는 5가지 태도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태도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훈련이자 선택이며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익혀야 할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바로 반응보다 선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는 자극의 연속입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겪는 사소한 충돌, 직장 상사의 날카로운 비난, 오랜 시간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실패, 혹은 온라인에서 마주하는 무분별한 비난의 댓글, 이런 상황들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동요시키고 때로는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 본능에 따라 이러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 불안,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이 순식간에 치솟아오르고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극 자체보다 우리가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내 안의 감정을 바라보듯이 객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죠.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화라는 감정에 온전히 휩쓸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존재가 됩니다.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이 작은 행위에서 비로소 선택의 여지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잠시 멈춰 서서 한 걸음 물러나는 정지의 기술은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화를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것인가? 나는
이 부정적인 말에 상처받아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피어나는 선택의 시작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의 파고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내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정서 지능 EQ를 향상시키고 대인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며 혼란 속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결국 반응보다 선택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태도는 가치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마치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기 위한 거대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주의 경제 텐션 이코노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플랫폼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알고리즘은 우리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욕망하는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우리의 시간을 훔쳐갑니다. 클릭베이트 기사, 자극적인 소셜 미디어 게시물, 끝없는 광고의 향연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온라인 논쟁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자신을 비교하거나 필요 없는 정보를 끊임없이 소비하는데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보세요. 이 정보가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 이 뉴스가, 이 댓글이,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내 내면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나는 이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에너지를 분별하게 돕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지는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당신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처럼 하루가 지나면 다시 충전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유한한 에너지를 의미 없는 정보 소비, 불필요한 감정 소모, 타인과의 비교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신없이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 뉴스를 보며 분노하는 대신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 타인의 화려한 삶에 질투하는 대신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고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에너지를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정보 디톡스 또는 디지털 미니멀리즘과도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죠. 에너지를 분산하지 마세요. 오직 당신의 핵심, 가치와 장기적인 목표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현명하게 투자하여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태도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일상은 더욱 질서 정연해야 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우리 내면의 질서는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에 매우 중요합니다. 루틴은 거창하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침대 정돈하기, 짧게라도 책을 읽는 시간 갖기,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사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등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반복들이 모여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점차 자동화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위 결정 피로를 줄여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밤새 쌓인 알림과 뉴스에 압도당하는 대신 고요한 아침의 시간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루틴을 가진 사람과 매일 아침 무작위적인 정보의 폭격에 노출되는 사람 중 누가 더 하루를 차분하고 주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분명 전자의 사람일 것입니다. 루틴은 단순히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방어막이자 내면의 안식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외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과 습관입니다. 루틴은 이 통제력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이 주도권은 곧 내면의 평온과 안정감으로 이어지며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루틴은 우리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안정적인 패턴 속에서 우리는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이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꾸준한 루틴은 우리 내면의 근육을 강화하여 어떤 외부의 흔들림에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자기 수련의 길이 될 것입니다. 루틴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네 번째 태도는 신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당신은 어떤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신은 타인의 가치, 사회의 기대 혹은 유행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나침반 없는 배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으니 작은 파도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념은 바로 그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면의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가족, 친구, 미디어, 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신념을 흡수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신념들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충돌하여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믿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정직, 사랑, 성장, 기여, 자유, 안정 등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깊은 자기 성찰과 사유를 요구합니다. 일기 쓰기, 명상, 독서, 혹은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답은 당신의 가치관, 원칙,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해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변의 성공 기준에 맞춰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신의 신념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진짜 신념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신념이 명확하면 당신은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확고한 신념은 당신에게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아를 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다섯 번째 태도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고강도 운동을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몸의 움직임은 우리의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면 몸이 경직되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침대에서 벗어나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죠. 이는 감정적 에너지가 몸속에 고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고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청소, 정리, 산책, 정원 가꾸기 등 어떤 형태의 몸의 움직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몸을 쓰는 행위는 이러한 고인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복잡한 생각,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로부터 잠시 벗어나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팔을 뻗을 때 느껴지는 근육의 움직임, 호흡이 들고 나는 소리 이러한 현재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복잡한 머릿속을 잠시 멈추고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우리를 살아있음의 감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운동은 엔도르핀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대신 스스로 행동한다는 주체적인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일단 몸을 움직여보세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괜찮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혹은 잠시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고인 감정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력입니다. 당신의 몸을 존중하고 움직임을 통해 당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될 때 당신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곧 당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5가지 태도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존재 방식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더욱 빠르고 더욱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려 할 것이고 수많은 정보와 자극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의 혼돈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외부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내면입니다. 외부의 혼란에 수동적으로 휘둘리는 대신 우리의 내면을 정돈하고 강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하며 일상의 질서 있는 루틴을 만들고 우리의 핵심 신념을 명확히 하며 그리고 몸을 움직여 생명력을 불어넣는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를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끊임없이 당신을 흔드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굳건히 지탱하는 이 5가지 태도를 선택하여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미래, 그리고 내면의 평온을 담보하는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떤 태도를 선택하여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